예, 뭐 저기 뭐야 코로나 상황이고 또 선거가 너무 좀 그 흐름이 그냥 밋밋하지 않냐 이랬는데 박주민 네. 최고가 이제 이례적으로 현 최고가 이렇게 네. 나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그 역시 삼각세 정도는 되나 봐요. 돼야 되나 봐요. 삼각이래갖고 약간 좀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우리 대의원들이나 이런 쪽도 저기 뭐야 조금 분위기가 달아구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총선으로 거대 여당을 만드는데 이해찬 당대표의 안정적 리더십이 이제 성과를 만들고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또 내년 내후년 연이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서울시장과 이제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 후보를 내냐 안 내냐는 별개로 예. 선거가 이제 발생을 하는 상태가 예.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가 대선이고 내부적으로는 전당대회를 치른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180석 가까운 압도적인 의석수를 몰아준 그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국회 성과를 보여야 되고 지지층에게도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지도부기 때문에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죠. 그 지난번에 최고위원 중에서는 1위를 해갖고 쭉 당 활동을 해서 당무 경험도 좀 쌓고 생각보다 그 열정도 있고 이제 뭐 혁신적인 저기 뭐 마인드도 있고 또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 판단력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일정하게 저 시민사회라든지 또 젊은 층에서 지지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우리 당의 아까 말했던 위격복 리더십과 정권 재창출 리더십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혁신적인 어떤 내용을 담은 리더십을 잘 함께 힘을 보태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뭐 대권 후보는 뭐 참여하면 안 된다. 7개월짜리는 안 된다. 뭐 2년간 심지어는 비대위로 가고 나중에 3월에 이런 형식적인 걸 갖고 논쟁을 했다고 하면은 박주민 후보가 출연하면서 이제 약간 세대 논쟁 비슷하게 붙이면서 뭐 약간 내용적으로 이렇게 전환된 그 좀 그 포인트가 좀 있죠. 그래갖고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너무 일상화되기 시작해서 조금 그 떨어지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전히 코로나는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방역은 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지속됐을 때는 이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이제 점점 좀 커집니다. 어제 GDP 속보치도 발표돼서 마이너스 3.3%가 전기 대비 나왔고 물론 이제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뭐 8%, 9%, 영국은 18%까지 마이너스 되고 있어.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평가합니다. 그리고 반등 강화성도 그래서 꽤 있다. 뭐 중국이 반등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일부 보수지에서는 뭐 아주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보면은 소비 내수 시장과 공급 부분에서의 정부의 그 재정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장 재정의 조기 집행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수출입니다. 수출. 수출은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의 경제가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의 내수 시장이 풀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풀린다면 우리가 내수 시장을 더 극대화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1년에 한 1,000만씩 외국에 나가는데 못 나가니까 어려워졌다고 치더라도 한 뭐 500만 정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못 나가면 이 사람들 내부에서 이제 국내에서 내수에 소비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잘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끌어들일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짜야 되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코로나 극락 극복 대책이 방역본부, 비상경제본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세 축으로 나눴었는데 이 전체를 이제 이낙연 위원장이 맡아서 이끌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비상경제 분야에서 1차적으로 시급한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교적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기화됐을 때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제 4단체장 만나봤더니 장기화되면 자기들 모든 기업의 생산활동 계획을 올 말까지 끝난다고 보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근데 이게 더 길어져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정말 그때부터는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그럼 제조업의
한계 기업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다를 살지 못하니까 구조 조정에 돌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데는 그냥 어쩔 수 없고 시장 원리에 맡기고 고용을 크게 책임진 데는 이제 살려내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게 정무위원장이 이제 금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무위원장님. 그러니까 뭐 금융에서 이제 어쨌든 대출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막혀버리면 이제 혈맥이 막히는 거고 신대사가 안 돌아가니까 막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리더십이 하나 필요한 거죠, 사실. 총체적인 리더십입니다.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한. 또 하나는 우리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리더십입니다. 네, 두 가지 가장 핵심인데 이건 서로 연결돼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지금 급격하게 코로나 속에서도 진화하고 혁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요구들이 그 공정에 대한 요구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그 격차 완화에 대한 위기 속에서 더욱더 격차를 갖다가 벌리지 말고 완화시켜달라는 또 요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도 또 혁신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떤 그 리더가 이걸 가져갈 것인지 이게 이제 전당대회에서도 포인트고 대선 관리에서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